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0월 13일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바보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시작할 때. 옛날에 어떤 바보가 있었습니다. 좀 먹성이 좋은 바보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보한테 친구들이 와서, 야, 바보, 너 호떡 50개 먹을 수 있니? 바보가 생각해도 호떡 50개는 많아 보이거든요. 글쎄, 잘 몰라. 친구들이, 너 우리하고 내기 안 할래? 네가 호떡 50개 먹으면은 네 호떡 먹은 거하고 우리가 호떡 먹은 거하고 몽땅 다 우리가 다 낼게. 대신에 네가 호떡 50개 못 먹으면 우리가 먹은 호떡값까지 네가 다 내야 되는 거야. 어쩔래? 할래 안 할래? 바보. 좀 생각해보더니 잠깐만 기다려. 나 어디 좀 갔다 올게. 라고 우다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바보가 들어와서 얘기해.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호떡 50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바보가 먹기 시작합니다.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5개 먹고, 6개 먹더니 10개도 채 못 먹고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상하다.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연습할 때는 됐는데 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뭡니까? 친구들이 너 50개 먹을 수 있나 그랬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식당 가서 호떡 50개 먹을 수 있는 연습을 해보고 50개 먹을 수 있구나 라고 해서 돌아와서 또 50개 먹겠다고 했으니 그게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바보 호떡 먹기 이런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 하니까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는데 분명히 연습할 때는 됐는데 연습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와서 이제 라이브를 누르라니까 안 되더라고요. 컴퓨터도 버벅거리는 데다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은 시간은 계속 새록새록 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라이브 하는 거 포기하고 녹화로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연습대로 잘 안 되네요. 그죠? 바보가 호떡 50개 연습할 때는 잘 먹었는데 실전에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저도 라이브 연습에서는 잘 됐는데 실전에서는 잘 안 되네요.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자, i3 시스템즈로 비롯해가지고 19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해외 주식 인텔도 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상장되어 있는 ARKK라는 소위 ETF에 대한 분석도 요청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조선은 이제 범글로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잘못하면은 터키 주식도 해주세요. 뭡니까? 일본 주식도 요새 일본 주식 근데 토요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까지 올라가 싶어서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중국의 꾸이즈 마오타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도 할지 모르겠고요. 차트가 있으면 뭐든지 다 됩니다. 그죠? 종목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그냥 차트를 봐서 좋을 것 같아요. 쉽죠? 기준선 위에 있으면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니까 뭐든지 미국 주식이든 터키 주식이든 ETF든 다 똑같습니다. 자, i3 시스템부터 출발합니다. i3 시스템 살까요? 제가 안 봐도 지난번 i3 시스템 한 것 같은데 세모 표시를 한 걸 봐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아니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좋긴 좋은데 좀 애매해. 그래서 동그라미를 못 그리고 세모를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 주가가 이런 정도에서 구름 위로 막 올라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얘가 바로 쉥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려와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니까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후에 실제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느냐니까 바로 쌩 갔습니다. 그죠? 쌩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름 위에 올라와 있고 기준선자라도 위에 올라와 있고 오케이 간다. 상승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소간 좀 그런 근처까지 와서 좀 싸게 사볼까 하는 욕심이었던가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상승세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RSI 어떤가요? RSI 아직까지도 66이니까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살까요? 예, 오케이, 사세요. 동그라미부터 쓰고 보죠. 사죠, 뭐, 가실까? 삽시다. 뭐 이래. 사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름을 먼저 벗어나면,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게 일반적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바로 가버렸으니까, 아무래도 구름 근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몽땅 다 여기 투자에 때려넣지 말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예컨대 뭐 3분의 1씩 산다거나 4분의 1씩 산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분할 매수 전략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사는 건 좋은데 약간 여기다 몽땅 때려놓고 나면은 밑으로 내려오면은 괜히 비싸게 샀다 싶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안 사고 있다가 올라가 버리면은 살 걸 후회되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RSI가 거의 아직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좀 올라가면은 아마도 제 생각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 다시 말해서 주가도 이렇게 되는 시나리오, 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사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는 매번 특히 정권주 같은 경우에 주로 제가 맨날 하는 레파토리가 미래에셋대우는 코스피의 움직임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라고 매번 설명합니다. 코스피 경우에도 8월 13일 날 저는 꼭지였고 이후에 조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현재 미래에셋대우의 경우에도 1, 2, 3, 4, 5 여기가 꼭지였고 조정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와 RSI 관계도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예전에 했던 이야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정위에서 좀 반등이 현재 구름 안에서 헤매다가 약간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사실은 이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으니까 얘가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면 완전히 하락으로 접어들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조금 반등하면서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인데 1차적으로 아무래도 기준선 근처에는 일단 저항을 받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떨어질 때 보셨다시피 여기서 기준선의 지지를 받았고 이후에 내려와서는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엿보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지가 받고 여기는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 여기도 저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준선 근처에서 일단은 저항을 받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뭐 살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기준선이 넘어서는지 여부를 가지고 계속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팔거나를 결정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두고 봅시다. 입니다. 자, 인텔 해외 주식입니다. 인텔도 봐주세요. 예, 보죠. 뭐 인텔 어떻게 되느냐. 인텔은 아주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그 당시에 그죠?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이후에 자금야금 올라가더니 미국 주식은 상가 한가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 떨어지려고 하면 뭐 반토막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락세를 보였다가 이후에 반등하다가 구름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올라가면서 기준선 넘어섰고요. 이제 구름 상단에 고개를 내락말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딱 내락말락한 상태이고 RSI는 아슬아슬하게도 68 정도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도 구름 위로 싹 고개를 내면서 이제 해가 비치는 태양이 비치는 쪽으로 태양에 비치는 광명을 찾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주식이 구름 위로 올라가고 나면은 되게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 해보고 다시 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도 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겠나 싶고요. 그게 RSI가 70 넘어섰다가 내려가는 이런 이것과 역시 궤를 같이 하리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하루 이틀 더 가지 않겠나,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움직임은 RSI와 같이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로 봐서는 그리 나빠 보지는 않죠, 그죠?
좀 애슬아슬하다. 구름 엣지 저항이 어떻게 되냐, RSI가 어떻게 되냐가 좀 아슬아슬한 상태다라는 이야기지, 뭐 하락세니까 파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ARKK입니다. ARKK 약자인데 그죠? 이노베이션 ETF를 말하는 겁니다. 뭐 미국의 ETF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뭐 이 ETF 어떤 ETF인지도 제대로 제가 거래하는 ETF가 아니면 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ARKK 파동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동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글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같고죠. 그 다음에 3으로 할 만한 게 별로 안 보이네요. 그럼 여기를 3으로 봐야 되나요? 그럼 여기를 대충 이쪽을 4로 보고 그다음에 여기를 대륙 5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솔직히 뭐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이어야 되는데 이게 3인데 3이 상당히 1, 2나 또는 4나 5에 비해 가지고 좀 길잖아, 그죠? 길죠. 그래서 이게 과연 ETF도 파동으로 매길 수 있는지도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파동을 굳이 매긴다면 현재로 봐서는 1, 2, 3, 4, 5에서 이런 식의 파동을 매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가 꼭 5번 파동의 꼭지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주춤거릴 수도 있고, 역시 이것과 RSI와 이 꼭지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겠죠. 예컨대 여기가 3번 파동의 꼭지다라는 것은 RSI가 내려왔으니까, 그죠? 자, 여기가 1번 파동의 바닥이다 하는 것은 RSI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세부 파동을 세볼 때, 뭐, 3의 1, 3의 2,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각각의 꼭지가 되든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하간, 현재 여기가 꼭지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RSI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70 위에서 70m 내려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당장에 뭡니까? 매도 신호라든지 또는 추세가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하여간 파동으로 봐서 여기가 3이고 5인 갔으니까 거의 뭐 올 만큼 오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올 만큼은 거의 다 왔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진 산업입니다. 분석을 정중히 부탁한다라고 댓글에 달으셨는데요. 굳이 정중히 부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부탁하셔도 그냥 이제 봅니다. 댓글은 다 읽어보니까요. 그 두 번, 세 번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진 산업을 쓰신 분이 댓글을 두 번, 세 번 썼다는 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혹시 제가 안 볼까봐 그러는지 댓글을 앞에도 쓰고 뒤에도 쓰고 몇 번 하십니다만은 굳이 그러시지 않더라도 제가 다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써놓으시면은 됩니다. 근데 아진 산업. 근데 참 부탁은 정중히 하셨는데요.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현재로 봐서는 뭐 하락할 거라는 모멘텀은 안 보입니다. 그죠? 팔아라. 또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섭죠. 뭡니까? RSI가 상당히 과열권이다 보니까, 그죠? 과열권이다 보니까 얘가 주가가 언제 밀리면서 RSI가 언제 밑으로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럼 당장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모르죠.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얘가 더 갈 테니까. 이때부터는 과열권이니까 RSI가 70 위에 있으니까 과열된 상태니까 추가 매수하는 것은 무섭죠. 혹시라도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파는 것도 바보짓이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리스키하지만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는 거고, 소위 수익이 더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 보다가 RSI가 꺾이면 그때 가서 파는 전략을 취하더라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선 알루미늄 더 보유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분이
일목균형표 다른 건 몰라도 되고요. 다른 뭐 골치 아프게 시간이 어떻고 파동이 어떻고 뭐 가격이 어떻고 형보가 어떻고 그 다 몰라도 되고요. 그야말로 단순하고도 무식하게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이죠. 그죠? 많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한테 누가 저 남선 알미늄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좋아 보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나빠 보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또 다른 분들은 댓글에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댓글에 아니 구름 위에 올라가서 10% 먹으려고 사냐 라고 하셨는데 오케이 사세요 이거 사세요. 댓글은 옛날에 이때 네? 싸잖아요. 그죠? 옛날에 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얼마야? 7,880원인데 80원인데 여기가 얼마입니까? 4,000원밖에 4,500원밖에 안 하니까 거의 반값이잖아요. 그죠? 이거 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수익이 납니까? 네? 아, 수익, 여기 샀으면 수익이 좀 났겠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왜냐? 추세가 구름 밑이니까, 하락세니까, 굳이 이런 종목을 갖다가 악착같이 사가지고, 인고의 세월을 버틸 필요가 없죠. 인고. 이 세월을 버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세인지 확인된 다음에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요새 10% 이야기하는 것은 워낙 세상이 하수상하니 코스피 지수가 제 생각으로는 5번까지 왔고 이제 조정을 보이는 것 같아서 10%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예전에 유튜브를 3월달, 4월달에 시작했더라면 바보같이 왜 파냐? 들어 올라갈 건데 구름인데 왜 파나? 팔지 마! 계속 홀드! 보유! 고! 라고 주장하실 거라고요. 그죠? 저는 추세론자예요. 추세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추세를 어떻게 하느냐? 구름 위에 있으면 상승세, 구름 아래쪽이면 하락세. 그죠? 구름 위에 올라가면 살아. 그럼 계속 간다. 뭐, 그거 아주 심플하잖아요. 키스가 뭡니까? 키스가 뭔지 물어본 게 바보짓이죠. Keep it simple. 단순하게 생각해라, 이 stupid. 바보야. 라는 이야기죠.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구름이 상승세, 구름 아래쪽 하락세.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가 길어졌습니다만, 남선하면 어쩔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쩌고 싶습니까? 예? 친구가 남선알미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름 밑을, 그러니까 땅굴을 파고 있는, 그죠? 땅굴을 파고 있는 남선알미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건 왜 가지고 있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딴 거 사지. 라고 제 후배가 만약에 남선알미늄 갖고 있는데요. 선배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 그럴까요? 바보 같은 놈. 빨리 팔아라. 그거 말고 딴 거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한테 어떻게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후배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후배한테. 그죠?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확률이 낮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예컨대 과거에 뭐 옛날에 해봤다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구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라도 진작에 팔아치우고 이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차라리 결과적으로 낫죠. 그죠? 앞으로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고 싶습니다. 테크윙. 손실 중인데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아시는 분 같으니까요. 제가 굳이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름 위에 있으니까 뭐 버틸만 한데요.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싹 좋은 양상은 아니죠. 그죠? 따라서 기준선 밑에 내려왔으니까 하다못해 일부라도 타진 매도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타진 매도는 일부라도 파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얘가 구름 밑으로 싹 내려와 버리면 다 파는 거죠. 도로 올라가면은 기준선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기준선 밑이니까 일단은 팔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뭐 구름 위니까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에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쩝니까? 그죠? 뭐 아시니까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팔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보죠. 뭐 현재로 봐서는 확률은 구름이 얇으니까 우리가 아까 뭐 했죠? 우리가 보았던 뭐 파트론이나 이런 것처럼 좀 지지력은 약하지 않겠나 싶은데 버텨만 준다면 오히려 상승폭은 급등할 수 있을 테니까 뭐 확률은 반반 정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매지원입니다. 뭐 또 보는 거죠, 그죠? 더구나 뭐 일목을 아시는 분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지원 또 마찬가지죠. 아까 뭐였죠? 남선알미늄 어디 갔나? 남선알미늄 하는 움직임이나 매지원 하는 움직임이나 최근 들어서 매지원 온이나 거의 뭐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름 밑에서 완전히 횡보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다만 아까 남선알미늄보다 이 매지원은 그나마 좀 그래도 내세울 만한 거는 그래도 뭡니까? 요게 뭐죠?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는 거죠. 기준선. 그러니까 남선알미늄은 그조차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기준선조차도 못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매지원은 그나마 기준선보다는 위에 있다. 절한선보다도 위에 있다. 그죠? 이제 타겟은 구름 하단, 그 다음 위는 구름 상단, 그리고는 올라갈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인데 아무래도 구름이 두터우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움직이는 옆으로 워낙 행복 양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다가 구름에 걸리거나 아니면 또는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구름에 헤매거나 이런 세월을 한동안 거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일단은 그래도 기준선과 전환선 위에 있으니까 그거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파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좀 남선알미늄보다는 좀 사정은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갖고 있어 보죠. 필라 홀딩스입니다. 새로 살까요? 예? 오케이. 사죠 뭐. 그렇죠. 왜 그럽니까? 구름 위로 올라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심지어 테스트 해보면서 구름 밑으로 들어왔는데 기준선의 지지를 받았죠. 그죠? 다시 그러고는 구름 위로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렇게 좋아요. 사요. 괜찮습니다. RSI가 높으니까 아마도 얘는 좀 더 올라가다가 RSI가 과열권에서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사도 되고요. 아까 무슨 종목을 갖다가 분할 매수 말씀드렸더나? i3 시스템이었던가요? 그렇죠. i3 시스템 것도 마찬가지로 i3 시스템도 상승세이긴 한데 RSI가 좀 과열권에 접어들 것 같다는 생각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뭡니까? 분할 매수하시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전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RSI가 이제 그동안 며칠 이때 이만큼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RSI가 상당히 오늘 마감 기준으로 69.3일이니까 거의 이제 70선에 닿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매도할 건 아니죠. 매도할 건 아니에요. 올라가면은 얘가 주가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밀리면서 RSI가 내려오고 뭐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시 분할 매수를 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매수하는 전략인데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기준선과 전환선에 같이 걸치겠습니다만은 이게 38,000원인데 38,300원인데 근데 38,300원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일단은 매수는 보류죠. 그죠? 매수는 보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분할 매수하되 여기다가 몰빵을 한 방에다가 여기 매수하자는 물량을 몽땅 때려 넣기보다는 조금씩 사면서 기준선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고 싶다. 왜? RSI가 과열권이다 보니까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눈에 보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괜찮은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IC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삼성전자나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보통주입니다. 오늘 코멘트, 오늘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오늘 도치형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난번 고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어졌고, RSI도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 삼성전자는 다른 종목과 달리 RSI가 뭡니까? 72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가벼우니까. 가볍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면은 확 올라가면서 RSI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쯤 되면은 워낙 거래가 많다 보니까 둔중하죠. 그래서 70선을 쉽게 넘어가기도 어렵고 넘어간 상태에서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글쎄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일 주가가 꺾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러면서 슬슬 고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도 올랐습니다만 RSI가 71로 올라갔고요. 이때의 경험을 본다면 이때는 이틀 만에 바로 내려왔죠. 그죠? 이틀 만에 바로 내려왔고 이때는 한 좀 며칠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늘 올라갔으니까 뭐 내일 내려올지 하루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거의 삼성전자 우선주나 역시 RSI로만 본다면 약간 이 바닥에서 8월 초에 9월 초에 출발했던 상승 일단 세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홀드. 그렇죠? 그 다음에 레고캠바이오입니다. 마감 후에 뭐 장이 호재가 떴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좀 애매하긴 합니다. 구름 위니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준선을 결국은 무너뜨렸다는 게 글쎄요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장 마감에 뭐 이후에 좋은 뉴스가 하나 떴다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올라간다면야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나쁠 게 없고요.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뉴스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린다. 그러면은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일단은 타진 매도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갖고 있는 물량은 다 파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선을 무너뜨렸다는 게 썩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만 있으면 오늘 장 마감 후에 호재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만 보면은 계속 가져갈 건지 아니면은 팔아야 할 건지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다산네트워크스는 어떤가요? 어떻습니까? 기준선 무너뜨렸고 밀리다가 그런 밖으로 나가려는 위기에 겨우 반등했는데 RSI도 바닥에서 돌아서면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위쪽으로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준선이 가로막고 있으면서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렸죠. 제가 맨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종목은 반등하더라도 기준선에 걸린다라고 말씀드리는 실사례가 여기도 또 한번 나오겠죠. 일목균등표 교과서에 실려하는 종목이죠. 그죠? 기준선을 무너뜨린 종목은 내려오고 반등하더라도 기준선에서 오히려 저항을 받는다. 그죠?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아마도 뭐 왔다 갔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기준선 위에서 놀던 주식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점점 구름하고 가까워지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 왔다 갔다 한다면요. 오늘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싹 그렇게 좋아 보이는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거나 근데 얼마입니까? 13,000원, 13,150원 이상 넘어서면은 아이고 여기는 일장 잠시의 그 흔들림이었고 다시 상승세거니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 봐서는 후행 스팬도 캔들 미치고 쭉 가도 기준선 미치고 해서 썩 좋아 보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등하면은 팔자. 뭐 그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팩터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오케이. 뭐 사실은 저는 물 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타는 게 뭡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그죠? 이걸 물 탄다 그러죠, 그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그죠? 계속 사는 거. 피라미드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흙 탄다 그러기도 합니다. 이건 물 탄다 그러고, 그죠? 물 탄다 그러고, 얘는 흙 탄다 그럽니다만은, 흙. 이런. 이거는 추세의 상승세에 따라가면서 추가로 사는 거니까,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기준선 위에 있으니까, 그죠? 뭐 사는 거 안다지 않습니다. 뭐 매수 단가를 낮추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 괜찮다. RSI 아직은 괜찮아 보이네요. 아직은 고점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언제 파나요? 뭐 RSI가 70 넘어섰다가 내려오면 이때 팔면 되는 거죠. 옛날에 이때나 이때나. 그죠? 근데 이때 팔거나 아니면은 이때 팔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은 RSI가 그런 거 아니니까 찍어볼까요? 아니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샀다가 뭡니까? RSI가 팔라 그럴 때 그때 가서 팔면 될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마트. 이마트의 경우에 컵 위드 핸들이 아니냐. 컵 위드 핸들이 아니냐. 라고 하셨는데요. 네. 컵 위드 이 무슨 오닐이죠? 윌리엄 오닐인가? 뭐 이 개발한 컵 위드 핸들이라는 패턴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컵 되면 끝내준다. 그죠? 그러니까 컵보다 이만큼 더 간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굳이 컵 위드 핸들이라고 말하려면 이게 베이스고 이게 핸들이고 그래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설령 이마트가 컵 위드 핸들이 할지라도 이게 뭡니까? 이 양쪽 그 찻잔 위에 이거 여기가 바닥이니까 이만큼을 대충 목표 위치 이상으로 갔죠. 그죠? 그러니까 컵 위드 핸들이라고 설마 이걸 컵 위드 핸들이라고 보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컵 위드 핸들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간이 저 베이스 만드는 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 두 번째, 거래량이 요 베이스를 만들 때 거래량도 마찬가지로 그 베이스처럼 이렇게 줄어들어야 돼요. 세 번째, 핸들. 그래서 컵 핸들, 요 핸들이 만들어지고 이 점을 넘어서는 상승세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뭡니까? 컵 위드 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 기간이 한 달에서 석 달이거든요. 이건 너무 짧아요. 그죠? 여기는 컵 위드 핸들 아니에요. 그럼 굳이 컵 위드 핸들을 보려고 그러면 이런 정도가 컵 위드 핸들이라고 아니겠느냐 싶은데 뭐 컵 위드 핸들이라 해봤자 컵 만들어지고 핸들 만들어지고 올라가면서 목표치까지 다 달성했으니까 이제는 굳이 컵 위드 핸들이든 아니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거죠. 저는 컵이 핸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눈에 퍽 띄네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다이버전스. 그죠? 다이버전스처럼 눈에 띄입니다. 위쪽에 계속 수렴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RSI가 70 넘어섰다가 70 밑으로 싹 내려오는 이런 모습도 썩 좋아 보이는 양상이 아니어서
글쎄요. 좀 이제는 올 만큼 다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팔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도 의견입니다. RSI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가 괴리 다이버전스다 때문에. 자, 매도. 그 다음에 KEPM 테크. KPM 테크. 참 이런 종목은 분석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요. 지금 제가 KPM 테크를 이걸 준비하면서 미리 거래량까지 미리 봤죠. 왜 봤느냐? 이렇게 되는 날 거래량이 늘어났으면 상당히 이 이후에는 매물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거래량 늘어난 건 뭐냐? 그때는 주가가 막 올라갈 때니까 그때 거래량 늘어난 것은 주가의 상승을 말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위로 수렴 달리고 음선 나타나고 거래량 터지면 이는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하는 날 꼭지의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RSI도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밀리는 거예요. 지우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동안에 급등세가 나타났으니까 급등하다가 한번 밀린 종목이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런 종목은 우리가 거기에 봤던 수많은 바이오 종목들의 경우에도 급등하다가 이렇게 빠지면 예전에 이 영광을 잊지 못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움직임이 세력일 수도 있고요, 동학개미일 수도 있고요, 기관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누군지는 알 수가 없으나 뭔가 이 상승세를 잊지 못하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여기서 1차 해먹었다면 한 번 더 해먹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KPM 테크 같은 경우 오늘 상당히 상승폭이 늘어나면서 그럴 전조가 보입니다. RSI도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요는 이 7460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한번 해먹고 더구나 이날 KPM 테크 같은 경우에 그 전에 급등하는 바람에 상상 치는 바람에 하루 거래 정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정지. 그래서 거래 정지되면서 그날 이후에 주가가 부상장장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큼의 또 매물도 부담도 있어서 아무튼 이 위를 7460원을 넘어서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고점을 안 넘기고 급등에 나타나면서 한 번 정도 뭐 비슷한 고점이 아니에요. 이 중간 정도에서 중간 이제 30%인지 60%인지 이런 건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대략적으로 이보다 밑에 정도에서 한 번 더 해먹고 그리고는 빠지는 쪽이 될 걸로 역시 소설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을 과거에 이런 종목들의 경험으로 이런 경우가 많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기다려보자는 거죠. 기다려보자. 자, 그렇죠. LNF. LNF는 어떻습니까? 기준선이 무너뜨렸고요. 구름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죠? 그러니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구름 안에서 얘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정말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넘어서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완전히 망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느냐 하면은 전환선이 이 전환선은 먼저 긋기고 전환선 두 개가 교차하고 후행 스팬 캔들 밑에 있고 있는 상태니까 주가가 구름 밑으로 안 내려오다 뿐이지 이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세 가지 단계까지 다 거쳤으니까 확률적으로 봐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새롭게 상승세가 출발하는 경우보다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하락세로 전개되는 네 가지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단계까지 거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매수단가를 써주셨는데 44,700원인데 글쎄요. 반등을 기다려보긴 하겠습니다만은 확률이 좀 낮지 않겠나 싶습니다. 확률이 좀 낮지 않겠나. 그러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 나와 버리면 얼마쯤 구름이 얼마입니까? 48,000원이네요. 그죠? 좀 더 떨어져 가지고 예컨대 뭐 이렇게 빠지지 않겠죠. 그죠? 뭐 이렇게 빠지면서 옆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그때는 신중하게 뭐 다 못 판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잘못하면은 이런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뭡니까? 한라죠. 그죠? 한라인데 한라를 봐달라 하셨는데 한라 뭐 자 기준선 깨졌죠. 그죠? 그러다 구름 하나 들어갔죠. 안에서 왔다 갔다 했죠. 구행수평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름 밖으로 나갔죠. LNF. 기준선 깨졌어. 그죠? 구행수평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어. 주가 구름 안으로 들어왔어. 그죠? 이제 뭐 남았습니까? 잘못하면은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죠. 한라처럼. 그러면 정말 곤란해지는 겁니다. 한라는 현재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이미 이제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죠? 전환선 꺾여. 두 개가 교차해. 후행스팽 캔들 밑으로 내려와.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와.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오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과정이 현재 나타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구름이 튼튼하지 않아서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건 약으로 말한다면 10대 한 5대뽕으로 지고 있는 그 팀이 막판에 9회 말에 6점을 넣어가지고 굿바이 뭐로 해서 이기는 역전승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될 확률은 낮잖아요. 되게 5대뽕으로 지고 있는 팀 같으면 9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자 범퇴로 끝나면서 그냥 끝나버리죠. 그죠? 아마도 얘도 구름의 저항을 받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한라죠. 한라도 반등이 있으면 팔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제가 어제 그저께 괜찮다 사라라고 한 종목이죠. 그죠? 근데 RSI 그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죠? 근데 하루 이틀 만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날 빡 올라갔고 그 다음날 빡 올라가면서 주가가 꺾이면서 RSI가 70도 못 넘어가면서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맞습니까? 그러면 항상 우리는 기술적 지표란 게 기술적 지표란 게 항상 후행성이라고요. 항상 뒷북을 쳐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지표가 움직인다고.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요. 그죠? 이게 1번이 아니라고. 이게 먼저 움직이고 이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주의받고 아래로 내려가고 그런 다음에 아래서가 꺾이면서 미안하다 빨리 팔아라 라고 신호로 나타낼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바보 같은 뭡니까? 기술적 지표 믿지 말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래도 됩니다만은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지우고 네? 여기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보겠습니다. 공부 삼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롯데케미칼 4월달입니다. 4월달이면 이날처럼 코로나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이걸 예를 들었더니 어떤 분이 그때는 코로나 때문이니까 특수한 상황 아니냐 하시길래 오케이 그럼 그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RSI가 70m 싹 내려갔죠. 그죠? 그 전날에는 괜찮았던 RSI가 그 전날에도 괜찮던 70일 올라왔던 RSI가 그 다음날 70m 내려갔죠. 그죠? 팔아라죠. 이미 고점은 위인데 23만원인데 얘는 21만 5천원 밑으로 내려오니까 팔아라 그래요. 그 다음날 19만 6천원입니다. 내가 21만원에도 안 팔았는데 22만원에도 안 팔았는데 19만 6천원에 팔겠냐? 버텨?
20만 원 이상 되면 팔지라고 버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정말 머리카락 쥐어 뜯고 싶죠. 그죠? 정말 괴롭죠. 더 상황은 악화됐죠.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요.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그런 다음에 기술적 지표가 움직여요. 주가가 먼저 밀린 다음에, 주가가 펑 밀린 다음에, 보세요. 이날, 이렇게 있던 주가가 밀리면서, 하더니, 그 다음 주가가 퍽 밀리면서, 아래사이가 70m로 푹 열으면서, 팔아라! 그러잖아요. 아래사이가 먼저 내려오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주가가 푹 밀리면서 아래사이가 팔아라! 라고 된 거라고요. 늦잖아요. 고점은 여기인데. 그래서 이거 믿지 말자. 바보 같은 RSI 나 안 믿어.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하면은 이런 인고의 세월을 버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봐서는 어제 오늘 밀리면서 RSI가 70m 못 내려가, 위로 못 올라가고 매도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파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왜 팔랑 그랬냐? 어제 그저께나 하더라도 괜찮았잖아요. 그죠? 어제 그저께만 하더라도 아무런 매도 신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줄 알았죠. 계속 더 갈 줄 알았죠. 자, CIS입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CIS. 또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름 아래 있는 종목이죠. 아까 구름 아래 있는 종목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등하면 파십시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추세가 기울고 있으니까 반등하면 파십시다. 뭐였죠? 아까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한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죠. 그죠? 구름 안에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반등해봤자 기준선 근처 아니겠냐. 7,900 근처에서 팝시다. 라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 종목도 CIS도 뭡니까? 반등하면은 팔고 싶습니다. 얼마에? 기준선 근처라면은 팔고 싶습니다. 이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괜찮아 보이니까 사세요. 라고 하던 종목은 i3 시스템 힐라 홀딩스. 이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RSI가 높으니까. 그죠? 매도 팩터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매도 팩터 다시 한번 보면은 매도 팩터는 RSI 아직 괜찮으니까 이 종목은 아직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종목은 뭐 당장 파시거나 남선알미늄 아니면은 테크윙이나 미지오는 기다려보거나 또는 한라나 지하에서는 뭡니까? 반등하면은 팔자. 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